용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봐볼 거예요. 그럼 여기 칠판 좀 봐볼게요. 우리가 일단 지금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규제를 가하죠. 그럼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뭘 정한다고 했어요? 토지의 용도라고 하는 용도 지역을 정해요. 그럼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2종 모였다 전용 주거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뭘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생활을 확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짓겠구나. 근데 짓겠는데 문제는 대지 면적이 이만큼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뭐가 된다? 건축물로 이 바닥을 덮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대지 면적에서 어느 정도 건축 면적을 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소유자 A 맘대로 얼마든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종 전용주거부터 2종 전용주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어느 정도로 절하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대지 중에서 건축 면적을 덮은 면적, 이 비율을 우린 뭐라 하냐면 건폐율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뭘 팬다? 건폐율. 그러면 액션 스타트 해야 되겠죠? 준비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건폐율이라는 것으로 대지 면적에서 어느 정도의 건축 면적으로 덮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한도가 법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마 17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럼 내용에서 또 하나가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해당 내용 봤을 때 각각의 층마다 이렇게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층의 면적의 합계 우린 뭐라 하냐면 이걸 연면적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우리 이걸 뭐라 하냐면 용적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해봐봐. 용적률. 한마디로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면적을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그럼 만약에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만큼 연면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용적률이 200%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 용적률이 300%였다면 대지 면적의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토지 이용의 고도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가지고 일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어느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까지 할지를 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한도를 싸그리 몽창 왕땅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 외워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를 외워야 한다면 한꺼번에 외우기 힘드니까 반복해 보면서 외우는 범주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뭐로 표현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똑바로 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한마디로 빠밤 건폐율, 짜잔 용적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건폐율은 절대로 100%를 넘을 수가 없어요. 대지 면적보다 건축 면적을 넓게 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됐죠? 이게 바로 뭐다?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의 그림책 부분을 좀 봐볼게요. 그럼 우리가 건폐율부터 볼까요? 건폐율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겠는가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폐율을 정해서 대지 안에 이와 같이
공지 같은 게 만들어지면 마당이 넓으니까 옆에 있는 대지의 건물로 불이 안 번져요. 그러면 건폐율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일조채광 통풍이 좋아지고 화재시 뭐가 되어진다? 연소가 방지돼요. 옆에 건물 들들러붙죠. 왜? 공간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건폐율이 조금이어가지고 공지가 많이 있으면 굉장히 쾌적해요. 근데 빡빡하면 어떻게 되죠? 답답하죠. 그 다음에 맨날 얘기하잖아. 현관문 열고 나갔는데 바로 도로가 나와. 그냥 봐도 깝깝해. 근데 현관문을 열었는데 대문까지 5분은 걸어가야 돼. 돌담길이 있고 중간에 개울도 있고 파트라시 뛰는 얼마나 좋아. 요즘에 진정한 부자는 건폐율을 조금 쓰고 공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땅이 넓다는 거 아니겠어?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건폐율은 그런 의미. 건폐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외우기 힘드니까 건폐율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봐요. 아까 봤던 거.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지역과 전용 1종, 2종이 최대가 50%예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면 어쨌든 간에 대지 중에서 절반을 넘게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 최대. 그리고 뭐가 되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뭐다? 가장 높죠. 모든 토지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은 상업지역 90%. 거의 만땅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계획관리. 왜 그럴까? 도시 외의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니까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합니다. 4투, 투투투. 그리고 이게 다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1월달 되면 제가 건폐율 송으로 다 불러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듣고 싶으면 너튜브에 매달TV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노래 들어보고 오든가. 제가 메들리 3개 만들어놨어요. 취업 피입해 놓은 게. 건폐 용적률송, 각종 암기송 다 너튜브에 가면 다 있어. 매달TV에 올려놓은 게. 여러분 재밌으라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 추석 특집, 설날 특집 뭐 많거든. 한번 들어봐. 재밌어. 그렇죠? 나도 웃기더라고. 한번 어쨌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보시면 1, 2, 3. 시작. 1, 2, 3. 6, 6, 5가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일반 주거 중에 제일 낮다는 거예요. 왜 3종 일반이 제일 낮을까? 봐봐. 1종 저층, 중층, 중고층이죠. 1, 2, 3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잖아. 그러면 같은 면적을 졌을 때 높이 제한이 없다면 건폐율을 줄여주면 같은 면적을 짓기 위해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이 제한이 없다면.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 중에 가장 높게 이용하는 거니까 건폐율을 줄여주면 올라가는 거야. 높이 지면서 공지 많이 확보하고 쾌적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제일 낮아요. 이게 핵심이야. 건폐율은 5, 5, 6, 6, 5, 7 맛만 보여주면 5, 5, 6, 6, 5, 7, 1, 2, 1, 2, 3 준 3종 일반 주거가 제일 낮아요. 왜? 높게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3종 일반 주거와 1종 전용 주거가 건폐율 한도가 같습니다. 같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풀로 노래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외우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순간순간 키워드만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용적률 좀 봐볼까요?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뭐다? 연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라고 하는 뭐다? 요거 연면적의 의미도 이해하시고요. 각각의 층마다 있는 면적을 뭐하자? 모두 합치자. 이게 연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겠죠. 용적률. 그러면 용적률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용적률도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1종 전용이 최대가 100%, 2종 전용이 최대가 150%인데 재밌는 건 3종 일반을 봤더니 건폐율과 달리 가장 높죠.
200, 250, 300. 그 말은 뭐야? 3종 일반은 건폐율을 줄여주고 용적을 높여서 쫙 올라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지어진 단지가 거의 다 3종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아무래도 높게 한 49층 지면서 뭐가 되어진다? 공지는 겁나 넓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 난 근데 요즘 지은 아파트들 뭐 20몇 층, 30몇 층, 난 못 살 것 같아. 우리 아파트도 25층까지 있는데 가끔 위에 올라가 볼 때가 있는데 겁나 찌릿찌릿해. 그렇죠? 10층 밑에가 좋은 것 같아. 불나도 이렇게 로프로 묶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두꺼운 로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 선물했어 나한테. 불나면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우리 대표훈련회에 앉아가지고 아들내미랑 모아놓고 준비하셔! 이래가지고 끔 먹고 집에서 해요. 내일 또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확인해 보시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은 제일 낮은데 용적은 제일 높으니까 왼쪽과 비교 좀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상업지역의 중심 상업의 용적률이 1,500. 아까 건폐율은 90, 용적은 1,500. 대지 면적의 15배 올라간다는 얘기야. 엄청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계획 관리가 얼마? 100%. 18888. 물론 용적률도 송이 있어요. 용적률 송이 더 재밌어. 기다려 봐봐. 여러분 1월 달에 오픈할 거야. 조금 생각 중이야 지금. 어쨌든 간에 계획 관리가 100%입니다. 아까 건폐율은 40, 계획 관리 용적률은 100%예요. 도시 외 중에 제일 이용도가 높지. 왜? 계획 관리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 정도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내용의 건폐 용적률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봐준 거고요. 진짜 제가 별 여기다가 20개 써놨듯이 건폐 용적률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 31회 때도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엔 요게 나왔어 밑에. 특례 부분이 디귿번. 올해는.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건폐 용적률 항상 잘 나온다. 앞에 용도지역 정의 이해하시고 용도지구 이해하시고 그리고 건폐 용적률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왜 지금처럼 건물이 지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앞쪽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파트가 아주 가성비가 높아요.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문항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6주100개 수업 안 하는데도 여기를 이렇게 집중 공략을 하는 거야. 우리는 많이 나오는 거 정확하게 반복해서. 많이 안 나오는 거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 할 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용도지구로 갑시다. everybody. 용도지구. 아까도 얘기했죠? 용도 지역만 가지고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시작. 용도 지역만 가지고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용도 지구를 정합니다. 물론 자세한 구분에 대한 내용과 정의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오늘은 종류와 간단한 의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뭐라 했어요? 일단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어디에?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이건 진짜 외우겠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뭐라고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인 9가지의 용도 지구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용도 지구는 뭐라고 했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시작.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다가 지구를 덧대는 거지. 그러면 그 지구에 대한 종류 중에 완화를 위한 지구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라고 해서 취진복이 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위에 써 있죠? 완화 가로돼 있고 취진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봐볼게요. 봐보십니다. 그러면 용도지구 나올 때 항상 얘기하는 거 내용에서 용도지구의 종류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보호지구, 고도지구, 보고,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경복, 화재. 라인만 쫙 그세요. 한 번 더.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제자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번 시험도 용도지구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용도지역 두 문제, 용도지구 두 문제, 용도구역 한 문제, 5문제 이것만.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왔냐? 일단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게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그러면 취락은 뭐냐? 인간이 터잡아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인데 취락을 정리해서 우리가 집 짓고 뭘 살려면 도로도 나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 매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해줘. 어디에서? 녹관농자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건폐율, 용적률도 낮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어도 살기 불편해요. 이런 동네를 자연취락지구로 정해줘가지고 집 짓기 좋게 지원을 해줘요. 그걸 취락지구라고 해요. 자연취락.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취락을 정비하는 건 뭐라 부른다? 우리가 집단취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봐봐요. 요걸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댕기다 보면 산속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디 등산 같은 데 가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속에 중간중간 집들이 모여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이거 100% 취락지구야. 취락지구 아니고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이렇게 집 짓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지면 여기다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지단이라고 쓴 건 지방자치단체예요.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도로, 하수도 등 정비하는 거, 놀이터, 주차장 정비하는 거, 쓰레기 매립장 설치 개량하는 거, 하천 정비 등 재방지 설치하는 거, 주택의 신축 개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 요게 30회 문제였어. 자연취락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서 모두 고르면 답이었어. 그게 요즘에 박스 쳐서 모두 고르시오 진짜 많아. 그렇죠? 요번에 중개사법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당황했다며. 그렇죠? 이제 문제 스타일은 박스 만들고 모두 고르시오가 대세인 것 같아. 요즘의 대세는.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학력고사 형태의 암기하는 수업 방식은 땡, 안 맞는 거야.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이해하고 자. 눈 떠봐. 그러면 그만 자야. 집에 갈 거다. 되게 신기해. 막 졸렸다가 수업이 딱 끝나지. 잠이 딱 깨. 미치겠어. 그렇죠? 응. 자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만 자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만 가면 잠이 안 와. 나 알겠는데 왜 그런지? 학원에서 피로가 다 풀리잖아. 그러니 뭐하러 집에 가서 잠을 자겠어? 그렇지? 학원은 잠자는 곳이 아니야. 여러분 눈 뜨고 딱 맞는 말이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일단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이 있는데 요거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보는 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X.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게 자연취락이다. 땡. 그렇죠? 요 순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요. 개집. 개발제한구역엔 집단취락지구여서 개집이라고 외우세요. 시작. 개집. 개집의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시작. 개집의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나머지는 뭐겠어? 녹관농자이겠지. 개집의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알겠습니까? 취락지구가 가장 잘 나와. 완전 베스트. 요번에 물어본 건 요걸 물어봤어. 밑에 행위제한. 요번에 물어본 거. 그렇죠? 31회 문제 요거 나왔었거든. 요건 나중에 심화할 때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이런 얘기하면 화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나 기억하고 나중에 보면 되는데 어쨌건 취락지구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 그냥 애불이 이어 나온다 봐도 과언이 아니고 취락지구 중 하나만 용도지구 중 하나만 공부할래 그러면 그건 취락지구야.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야.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가서 다시 한번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중에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예요. 이건 뭐냐면 특정한 용도를 제한해. 왜?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뭐라고요?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그래서 우리 주거나 학교 등이 많은 곳에는 위숙박 관련된 거와 공장 같은 거 설치하지 못하게 규제를 가한 동네가 있어요. 이걸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의왕 백운호수 옆에 입구 쪽에 우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텔촌이 쫙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 앞에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맨날 마트 갈 때마다 아들내미 물어본다. 아빠, 저 건물은 왜 이렇게 무지개 빛깔나고 이뻐? 뭐 하는 건물이야? 모텔이야. 그게 뭔데? 잠자는 데지. 왜 집에서 안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무래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특정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지구 등이 있다라고 그런 걸 정한다면 그런 위숙박 관련된 게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근데 오해 말 건 그런 위숙박 공장 이런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필요하기도 하죠, 사실은요. 하지만 이제 위치한 곳이 어디냐에 의해 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나쁘단 말은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뭐다? 해당 내용에서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건데 당연히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제한이 완화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게 집 짓는 거 할 때는 주거개발진흥지구고 공장 같은 거 짓는 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고 관광휴양을 위한 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예요. 요번에 31회 2번 문제가 이거였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물어보는 문제. 야, 이거 완전 하급 중에서도 아주 최하급이야. 근데 그걸 틀려. 야, 맞출 게 없어, 진짜. 적당히 틀려야지 말을 안 하지. 저걸 틀리면 뭘 맞출 거야, 도대체가. 그렇죠? 완전 단답식이었어요. 거저주는 거. 그렇죠? 맞춰줘야 되겠죠. 게다가 보호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보호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에서 높이의 최고 한도 정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하지만 최저한도를 규제하는 건 우리 법에 규제가 없다는 거. 최고한도를 규제한다, 고도지구. 그리고 경관지구라는 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게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미관지구라는 것도 존재했었는데 용도지구 전면 개정되어지면서 몇 년 전에 지금은 미관지구라는 게 없어요.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는 뭐가 됐다? 통폐합됐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는 뭐가 됐다? 통폐합됐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있는데 저는 요번에 32회 때에 복합용도지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올 때가 하면 됐는데 여러분, 복합이란 말이 뭐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복합이라는 말은? 그럼 뭐가 되죠? 아무래도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는 못하던 행위였는데 복합용도지구 정해지면서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어볼 건데 이건 어디에 정하는 거냐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정해요. 특정한 지역에 정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아까 취락지구는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한 번 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처음이라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아실 거야. 일반 주거, 일반 공업, 뭐하죠?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정하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어.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오른쪽 밑에 좀 봐봐요. 오른쪽 밑에 보면 복합용도지구인데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되어지면 원래 안 되지만 위락시설, 숙박,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같은 거, 뭐 음식점,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뭐가 된다?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위숙 식판을 허용한다. 원래 계획관리 지역에 안 되는 거지만 복합용도지구 들어오면 용도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복합용도지구 들어온대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지. 위숙 식판을 못 해야 되는데 하게 되는 거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많이 좀 좋아하는 부분으로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1월에 또 기본 때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불나지 않게 화재 예방,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재난 방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지원할 수 있고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등은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어쨌건 용도 지구에 대한 종류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일로 와보세요.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정하며 용도 지구의 종류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오늘도 집에 가다가 처음 보시는 분에게 미션 수행하세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왜게? 용도지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지난달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안 할 거죠? 좀 해줘. 재밌잖아. 어쨌든 그러면 용도지구. 재밌게 사셔야 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거고 힘은 들지만 그럴수록 밝은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 저도 뭐 이루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신나게 사세요. 신나게 이왕 사는 거. 그렇죠? 뭐 애기. 그리고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있죠? 근데 지역 지구의 제한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되면 우린 뭘 정한다?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하게 되는 거죠. 뭐 말해. 용도 구역. 그럼 용도 구역 정할 땐 또 얘기하죠.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19페이지부터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 19페이지 왼쪽에 박스 있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아주 중요한 박스예요. 이 박스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용도구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정의와 관련된 부분 본다면 용도구역은 지역의 제한,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그래서 용도 지역만으로는 규제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 위에 지구를 정했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안 되니까 구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용도 구역은 추가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용도 지역은 베이스 규제가 하고 지역에 옵션을 가하는 건 지구, 추가 옵션 가하는 건 뭐야? 용도 구역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제수시도 입이다 중에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해봐봐요. 개발 제한 구역. 봐요. 개발 제한 구역은 사실은 이렇게 산속에서 집도 못 짓고 뭐 등등등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장이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내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토지 소유자 A는 맨날 개집도 못 짓는 것에 신경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보상 규정도 없이 너무 무리한 규제 아닙니까? 라고 해서 받아들여져서 99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판례야 그거.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국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짧게 부를 때 이걸 개특법이라 부르고 2000년도에 새로 들어온 법이거든요. 그래서 개특법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집단 취락지구라는 것도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집단 취락지구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해 주잖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뭐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개특법이고. 그래서 외울 때 여기는 용도구역 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라고 외우지만 요거 외울 땐 이렇게 외우자고. 계지분 개특법, 계지분 개특법, 계지분 개특법, 계지분 개특법. 시작. 계지분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으로 규제를 받는 거예요. 헌법의 불합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알고 싶으면 국토계획법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개특법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공부하던 9회 때는 이 개특법도 2문제가 나왔었어요. 따로. 제가 공부할 땐 공법이 11개였어요. 법이. 장난 아니야. 지금은 몇 개야? 6개밖에 안 되잖아. 9개였구나. 우리 때 9개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청 법이 많다가 3법을 없애버리고 6개 법 만든 거 시험 본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제가 9개 법을 시험 보다가 6개 법 바뀌면서 야, 좀 이제 수월하겠네. 수월하긴 개뿔이. 내용이 깊어져서 마찬가지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개특법은 지금은 관련법만 아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계지분 개특법. 계지분 개특법.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은 왜? 누가 정하느냐?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자. 시작.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자. 그러기 위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정합니다. 보안상 개발 제한은 뭐냐면 우리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대치돼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렇죠? 주요 포인트는 보안상 개발 제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목적 자체가 도시용지를 공급하려고 일단 규제를 가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적에는 도시용지 공급용으로 도전한다는 말은 없잖아. 없는데 실제 지금 현상은 뭐죠? 정부가 택지를 구할 수 없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가지고 택지를 공급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 목적이 도시용지 공급하려고 제한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탈법적으로 좀 운행하는 것 같기도 해, 사실은. 근데 원 목적은 그런 목적이 없어. 원래는 뭐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보안상 개발을 제한한다. 이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고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권한이 높은 자가 정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종로구청장이 정한다. 아마 개발제한구역을 종로구청장이 정했다면 구청사 폭파당할지도 몰라. 그렇죠? 권한이 높은 곳에서 해야 돼. 규제가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에버바리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는 해양수산부 장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홍합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홍합탕은 정말 어떤 탕보다 맛있는 것 같아. 청양고추 집어넣고 아주 무집을 끓이면 진짜 맛있다. 그거. 소주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래서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좋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요. 행위 제한은 따로 법이 있네요. 수산자원관리법. 됐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말해 시가와 조정구역. 주의할 거 물어봅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리고 다른 거와 달리 지정 기간도 있어요. 5년 이상 20년. 시작.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으로. 그리고 시도지사가 원칙은 정하는 거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면 국장이 지정하는 특례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건 시가와 유보기간이 지나지. 그러면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정하고 그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냥 다음 날 효력을 잃어요. 맨날 제가 얘기하죠. 효력을 상실한다의 규정이 간주되어질 때는 팁, 어디 가나 다음 날이 있어요. 효력을 잃는 거를 간주할 때는 어디 가나 다음 날이란 말이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죠. 말 나온 김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가화란 말이 뭐냐 이 얘기지. 그러면 시가화가 뭡니까? 물어보면 아유 그 정도는 알아요. 뭐 이렇게 시가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봐봐. 시가화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화 되는 걸 우리가 시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주거, 상업, 공업지역화 되는 걸 시가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택 두어 채 찔끔, 상가 두어 동 찔끔, 공장 한두 동 찔끔, 여기저기 찔끔 해놓고 무질서하게 시가화해놓고 나서 우리 동네 공원 좀 만들어줘요. 우리 동네 도로 좀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무질서한 시가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지게 돼요. 집적이익이 안 생기는 거야. 안 되겠다. 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집들, 아파트는 아파트만 셀이 모아놓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집끼리 셀이 모아놓고, 이제 공장 그까이 거 대충 모아놓고, 그냥 셀이. 알았죠? 이런 식으로 집적이익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시도지사가 정해.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리고 유보기간 끝나면 다음날 시가화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게 돼. 마지막에 또 이따 리뷰할 때 뭐가 된다? 또 OX 빵꾸 메꿀 겁니다. 또 확인할 것도 또 있다. 그죠? 그 얘기. 그리고 행위제한 쪽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제수시도 입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봐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는 누가 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시작.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정한다. 권한이. 그리고 목적은 뭘까요?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해. 근데 우리는 개발 제한이란 말만 보면 자꾸 개발 제한 구역 같아. 뭐라고요? 개발 제한이란 말만 보면 자꾸 뭐다?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지. 근데 오해 말 건 아까 위쪽에 보안상 개발 제한을 위한 건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여기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청와대 뒤에 있는 인왕산도, 우리 집 뒤에 있는 관악산 청계산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왜 집에 있다가 몸 찌뿌둥하면은 나와서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꼭대기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한숨 쉬고 물 마셔 내려오면서 밥 먹고 소화 다 되고 참 좋은 것 같아. 등산이라고 하는 게. 근데 좀 더 먹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죠? 어쨌건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시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 제한이란 말만 보고 오해하지 말 것. 행위 제한은 따로 법이 있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있네요. 제가 작년에 나올 겁니다 강조했더니 정말 나왔어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수시도 입이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쭤봅니다만 입지가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입지. 그럼 항상 얘기하죠. 나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선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택을 짓기에 적합한 토지의 입지를 찾겠지. 어디에 입지해야 될까? 그러면 그 적합한 토지가 주거 입지인 거예요. 상가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인프라가 어떻고 도로가 어떻고 그런 입지하기 좋은 땅이 있을 거잖아? 그건 상가 상업 입지겠지. 그러니까 입지는 뭐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설정하는 거. 그 토지를 선정하는 거 적합하게 입지라고 하지. 근데 입지했는데 규제가 많아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는데 그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 거야. 그러면 이 제수시도 입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위에 있는 뭐다? 제수시도는 강화의 방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됐습니까? 제수시도는 뭐다? 강화의 방점이 있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뭐다? 완화의 방점이 있다. 또 너무 재밌는 건 행위 제한을 가하는 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는데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정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구역처럼 다른 법에 따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도시관리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래서 우리가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으로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요번에 30일에 기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어디에 대하여 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철도, 역사, 터미널 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규제 최소화를 해서 많이 활성화돼서 도시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시작. 도시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자. 규제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철도, 역사, 터미널 이런 데 가면 아주 사람들은 북적북적거리고 여기저기 현란한 상가들과 맛있는 간식거리, 칡떡, 소떡, 구운 감자 뭐 이런 거, 버터 바른 옥수수 이런 게 있을 거라 상상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이유는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규제 최소화를 위해 여기다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 요충지야.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해. 막 대중교통 결절지야. 1km 이내 위치한 지역인데 그냥 대중교통 결절지일 뿐 아무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 지역 거점 역할 수행을 못해.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정할 수 있어. 사실은 평가사 중개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건 요거야. 2가지. 2번하고 3번. 그렇죠? 옛날에 우리 5번도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리고 규제 최소화를 위해선 당연히 뭐가 되죠? 다음의 규정을 배제한다. 주택법의 부대복리설 기준 같은 거,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만드는 거, 문화예술진흥법의 미술작품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지. 이런 것에 뭐다? 적용 자체를 배제시켜 주었다. 왜? 규제 최소화를 위해서. 요번 시험에 이거 나왔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부담 갖지 말고 규제 최소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해서. 요게 30일의 문제였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 요번에 이 문제 어떻게 나왔죠? 박스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걸 다 골라라. 이거 나왔어. 3가지. 그 중에 요 질문이 2번째 있었었지. 그쵸? 3개 정도가 깔끔해요. 5, 6개는 아닌 것 같아. 그죠? 3개. 공법은 원래 그런 과목이야.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막 남용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 봐봐. 다른 법률에 따라 의지하고 있는 경우여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남용 우려가 있어서 지정할 수 없어요. 이게 디귿번 조문이었어. 다른 법률에 따라 의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정할 수 없습니다. 꼭 이 법에서만 해야 돼. 이유는 남용될 소지가 커. 알겠습니까? 이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저는 뭐 요번에 32회 때도 또다시 언급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완전 이 그림책은 중개사 합격 노트예요.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양이 작지도 않고 아주 양이 많지도 않고 딱 적정량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서 내 것으로 단권화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어쨌건 본 것도 보고 한 말 또 듣고 한 말 또 듣고, 그리고 주의할 건 자습보다는 동영상을 여러 번 봐라.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죠? 이놈 저놈 듣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게 맞다. 그게 빨리 붙는 방법이다. 그 시간 있으면 중개사를 해라. 이해 갑니까? 그래야 빨리 붙는다. 알겠죠? 그 얘기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